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1438년 명정통 3년 남계영의 주를 전대로 장 100에 속죄도록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병조 종랑 남계영은 성문을 함부로 열었으므로 장 100을 속바치고 비록 전례대로 임무에 돌아가게 하였사오나 병조는 맡은 바가 가볍지 아니하고 군정을 맡은 관청이 오니 환임하오무 마땅치 않으오니 청하건대 다른 벼슬로 옮기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즉시 정부에 명령하여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모두 말하기를 계영의 죄는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니 용서할 만합니다. 또 공주의 장 100이면 환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성문된 법이오니 가볍게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1월 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대신이 연회로 술에 중독되지 않도록 경계하기를 아뢰다. 근자의 한두 대신이 연회를 베풀어 술을 마시고 술에 중독되어 죽은 자가 있다 하오니 추역하여 그 외의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으니 대개 홍여방의 죽음을 가리킨 것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풍문에 들은 말을 어찌 조사하여 입건하겠는가. 비록 입건한다 하여도 그 죄가 얼마 되겠느냐. 태에 불과할 것이다. 또 이번 여방의 죽음은 취한 것 때문이 아니다. 집에 돌아간 다음 풍이 일어나 죽었으니 어찌 술로 하여 죽었다고 하겠는가. 조사에 애건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그때 여방이 사회군 제조가 되었는데 예조판서 민의생과 첨지중추원사 김을현이 역시 제조가 되었으므로 을현이 여방과 의생을 집에 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위로하였다. 여방이 몹시 취하여 거꾸로 실려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밤중에 발광하여 이튿날 이내 죽었던 것이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적의 죄가 강상에 관계되는 이미 가한 벌은 미진하다고 아뢰다. 이적의 죄는 법률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한데 이제 1등을 감하여 싸우니 신등은 매우 한스럽습니다. 이는 강상에 관계되는 바이오니 불과업을 징계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적의 죄성은 비록 적어 죽어 마땅하지만 의심스러운 것이 없지 아니하다. 죄가 의심스럽다면 경하게 하는 것이 역시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연소자를 풍수하게 소속시켜 지리를 교습받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예거하여 아뢰기를 경사들이 매월 그 가래를 강하지만 모두 그 뜻을 통하지 못합니다. 누구든 구두를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어찌 상사와 장사의 절차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연수한 자를 선발하여 풍수하게 소속시키고 아울러 지리의 여러 가지 서적을 교습받게 하며 전례에 의거하여 고시하고 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4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도서 및 전액을 쓰는 자가 적으니 시험으로 뽑을 때 자학을 상등해 둘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교서관에서 전자를 공부하는 법이 육전에 기재되어 있으나 출척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마음먹고 공부하지 아니하여 도서 및 비갈의 전액을 잘 쓰는 자가 적사오니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울 시험으로 인재를 뽑음에 전취하는 데에 비록 중하등에 있더라도 자학을 상등에 둔다면 자학이 이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깎아내림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니 매양 상등에 처하여 대단히 정숙한 자는 자스를 가릴 것 없이 등용하여 후에 오는 자를 권장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5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5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적의 죄를 특명으로 감형한 것에 대해 법대로 다스리기를 청하다.
이적의 죄는 마땅히 사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온데 저나 깨우쳐 특명으로 감형하게 하셨사오니 법대로 다스리기를 청하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진보는 그 죄가 작지 아니한데 이제 갑작스럽게 용서하오니 뒷사람을 징계할 수 없나이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이적은 이미 단죄하여 경운으로 귀양 보냈다. 이미 죄주고 또 따라서 가죄한다는 것은 왕자의 형법이 있음이 아니다. 신진보는 내가 사정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것이었다 하였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골간 올적합 김가 소응합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남계의 영이 본조에 돌아가서 벼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남계의 영이 본조로 돌아가서 벼슬 하는 것은 부당하오니 다른 자리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경력 이사증이 사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본도는 조종의 흥왕의 땅이요 이제 또 방의에 가장 기묘하니 가서 내 마음을 다하여 나의 뜻에 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7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집현전 관원 20인만으로 나누어 경영과 서연에 보낼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처음에 서연관 10인을 모두 집현전 관원으로 겸임하도록 이미 입법이 되었는데 뒤에 집현전과 각 관사의 관원으로서 편의한 대로 겸임하게 하고 나를 갈아 입사하도록 개정하니 각사 관원들은 각기 맡은 것이 있으므로 혹은 그 직무를 허술하게 하기도 하고 또 자주 갈리어 서연의 임무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는 다른 관원은 해체하고 집현전 관원 20인으로서 나누어 경연과 서연에 보내되 각 10인씩으로 하여 그 직무에 오래 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8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8일 모자 두 번째 기사 부평부를 현으로 강등하다. 임금이 부평에 온천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여러분 조관을 보내어 찾아보았으나 아진과 백성이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므로 깎아내려서 현으로 삼은 것이었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외방 권농이 임명을 상하게 하는 자는 이전의 향리의 예의에 의거하여 의논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관령과 외방 권농이 공무로서 임명을 때려 상하게 한 자는 이전의 향리의 예의에 의거하여 의논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0일 경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매년 11월 초 1일부터 12월 금음날까지 정친학교는 방학함을 예로 할 것을 명하다. 이는 날씨가 찬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한길도 도절제사 관찰사에게 여진 올량합 올적합으로 순응하고 기사에 능한 자 3, 4인을 수비에 충당하라고 전지하다. 예전의 제왕들도 오랑캐와 친하게 지내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선유들은 그 근신하지 못함을 비평한 자가 있었고 역시 끝내는 화를 입은 자도 있었으니 이는 곧 북쪽 오랑캐는 큰 이욕이 있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야인은 우리나라와 접경한 지가 오래되었고 혹은 국경 안에 사는 자도 있지만 그 욕심하는 바는 의식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태조께서 잠저 때부터 개국에 이르도록 야인을 어루만져 진심을 보였으므로 그 여진, 올량합, 올적합의 종류가 근시로
수기한 자가 잠언 많았다. 이제 여진의 종족은 좀 무술의 재주가 있으나 시위하는 자로서는 마변자 같은 무리가 몇 사람에 지나지 않고 올량합이나 올적합의 종족은 모두가 다 잔열한 사람들로 시위할 만한 자가 없는데 저들이 자기의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을 돌보지 않고 혹시나 원망하고 하는 자도 있는 것이다. 여진으로 경내에 섞여 사는 자는 매우 많으나 올량합이나 올적합으로 병내에 사는 자는 역시 적다. 우리 종족이 아니고 국경 밖에 사람을 갑자기 근시하도록 하는 것도 역시 근신하는 도리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성질이 좀 선량하고 무술 재주가 볼만하면서 그 친족이 국경 안에 사는 자이면 시위하게 하는 것도 역시 가하지 않겠는가. 경등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서 여진 올량합 올적합으로 평소에 국경 안에 살던 자나 비록 국경 외에 살더라도 왕래하면서 정성을 바친 자 중에서 심지가 순우하고 활 쏘고 말 타는데 유능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3, 4인을 선택하여 수기에 충당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질을 축하하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하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진사 이관의 등이 진사와 생원으로 나이에 따라 좌차를 정하는 유엄을 내려주기를 상언하다. 그 대략은 나라에서 진사 시험을 설치하여 한결같이 생원 시험의 예에 의거하고 있사온데 지금 학교 중에서는 생원의 아래에 앉게 되오니 신등은 거기 혐의적게 생각하옵니다. 전조 때는 진사시험이 중하고 생원시험은 경하였사온데 국초에 이르러서 진사시험을 혁파하고 생원시험을 두었다가 이제 또 두 과를 두었사온 즉 진시로 가볍고 중한 차이가 없는 것이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서는 의당 나이를 따져서 장류의 차례를 분변해야 할 것이온데 나이는 헤아리지 아니하고 생원이면 나이가 비록 적더라도 윗자리에 앉으며 진사이면 나이가 비록 많더라도 아랫자리에 앉게 하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어 업신여기고 으르렁거리옵니다. 장류가 자리를 바꾸게 되었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특별히 유엄을 내리시와 진사와 생원으로 하여금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좌차를 정하게 하옵시면 장류의 차례가 있게 되고 인륜이 밝게 될 것이옵니다니 예조에 내려서 의의하여 계달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행의 시호를 삭제할 것과 신효창을 풍수학 제주로 삼은 것을 거두기를 청하다. 이행의 집안은 추한 것이 매우 많았으니 의당 시호를 삭제해야 한다고 전번에 봉장을 올렸사온데 윤허를 받지 못하와 유감된 바가 있사옵니다. 또 신효창은 몸소 반역죄를 범하였사온데 이제 풍수학 제조를 삼았사오니 그 명령을 도로 거두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행의 시호는 그 당시의 조정 신하들이 모두 의논하여 준 것인데 이제 어찌 고치겠는가. 또 너희들의 봉장을 가지고 정부에 의논하였는데 고치자고 하는 자가 역시 없었으니 번거롭게 두 번 청하지 말라. 효청의 죄는 이미 관대하게 용서함을 입었고 또 직접을 도로 주었은즉 이미 벼슬 길이 열린 것인데 풍수학 제조에는 어찌하여 불과한 것이 있다는 말인가 하고 두 번 청하여도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2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효령대군이 불도를 숭상하는 조짐이 있으니 금지하게 할 것을 청하다. 이제 듣자오니 효령대군이 승도들을 불러 모아 불경을 읽는다고 하오니 신등은 불도를 숭상하는 조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될까 두렵사오니 통절하게 금지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는 임금 말하기를 효령이 병으로 두어 달 지내다가 이제 조금 나았으므로 불경 읽기를 한다고 하는데 비록 올바른 도는 아니지만 병 때문에 행하는 것은 내가 어찌 차마 금지하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간원에서 신효창으로 풍수학 제주를 삼은 것을 거두기를 상소하다. 신등은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죄는 반역보다 큰 것이 없고 정치는 악을 징계하는 것보다 앞선 것이 없는 것이므로 몸소 역적의 도당이 되는 죄를 범하고도 하늘과 땅 사이에 몸이 용납된 자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문연의 신효창의 반역한 정상이 이미 밝혀졌사오므로 마땅히 극형을 가하여야 할 것이온데 태종께서 호생지덕으로 단지 관직만을 빼앗고 외방으로 내쫓아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었사옵니다. 전하께없어 또한 관대한 언전을 내리시어 직첩을 도려주게 명령하시었으니 언택이 지극히 우악하셨사옵니다. 이제 또 풍수학 제주를 삼으시어 진신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니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효창이 이미 반역을 범하여 국가에 득제하였사옵고 또 풍수학에도 별로 조예가 없사와 능히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사올 것이온데 어찌 제조의 중한 책임을 명하여 신료들의 시청을 놀라게 하시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특별히 예단을 내리시어 빨리 이 명령을 거두시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1월 13일 개사 두번째 기사 사제간 부정 이 사맹이 온정을 조사하기 어렵다고 아뢰다. 부평의 아전과 풍간들이 온정의 소재지를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므로 조사하기가 어렵사옵니다. 하는 임금이 즉시 의금부에 명령하여 전판관 남급과 향리 김우 등 5인을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3일 개사 세번째 기사 첨지 중추원사 박연이 중소사와 아울러 10여 단을 개정하는 공사를 시작하도록 상언하다. 제사 드리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온데 우리나라의 제단이 모두 그 제도가 틀렸사오므로 지난번에 신이 청하여 모두 개정하도록 명하셨고 특별히 제단 감조색을 세워 그 건설 하는 일을 위임하옵고 영의정 황희와 호조판서 안순과 대제학 정초와 부윤 홍의를 명하사 제조로 삼았사오니 대개 그 일을 중하게 여기셨던 때문입니다. 그때에 다만 종묘 사직만을 개정하옵고 그 나머지 중사소사 아울러 10여 단은 모두 역사도 시작하지 아니한 지 이제부터 8, 9년이나 되도록 국가의 영선이 호번하다 하여 덮어두고 거행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하옵건대 제단을 개정하는 일은 마땅히 뒤로 미룰 것이 아니었고 또 그 공사는 이미 전우를 화려하게 건축하는 사치도 없는 것이었고 또 깎고 단청칠하는 사치도 없는 것이오며 단지 돌을 포열하여 단을 쌓고 바깥으로 난간과 담장을 마련하는 것뿐이옵니다. 그러하온데도 불긴한 것으로 보고 여러 해 동안 지체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옵니다. 이제 만약 고치지 아니하옵고 그대로 후세에 전하오면 제소가 저기함을 잃게 되옵니다. 그 중에서도 선잠, 산천의 두 단은 잡석으로 지경을 이루었사오므로 무너지는 것은 겨우 면할 것이오나 그 나머지 여러 단은 모두가 흙 언덕이 될 뿐이옵니다. 또 단소에 난간으로 보호하는 것이 없어서 소, 양, 개, 돼지가 마구 드나들어 더럽게 만들며 아울러 좁고 막히고 또 많이 기울어지고 쓰러져서 예를 행하고 음악을 쓰는데 모두 그 의례대로 못하게 되옵니다. 지금 예하기 바야흐로 성하고 제도가 닦여 밝은데 이에 사전에는 결함이 이와 같이 있사오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일찍이 미신에게 명하시어 이 일을 감독하게 하셨사오니 어찌 구차하게 세월을 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와 창성한 시대의 날로 새로워지는 성덕에 누가 되게 하겠사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4일 가보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4일 가보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외척의 묘제에는 조고 조비만 제사 지내게 하기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국초에 종묘를 세우는데 추존하옵신 임금은 4대에 거쳐 쌓고 외척 어른의 묘제에도 역시 고조 정조에까지 미쳤으므로 별로 경중이 없게 되었사옵니다. 한나라 외척전을 상고해보면 문제가 태우의 아버지를 추존하여서 영문후를 삼고 원업 200가를 두어서 장과 승으로 받들어 지키게 하였사옵니다. 이로써 본다면 역대의 외척의 묘지에는
조고 외조비에 그쳤고 고조 증조에까지는 미치지 않았사옵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 외척 어른의 묘에는 다만 조고 조비만을 제사 지내게 하옵고 태조의 외척이신 고조 증조의 묘에 치지 않은 것은 없애도록 하옵시며 일찍이 수호 2호를 두었사온데 모두 예전대로 그대로 하게 하옵시고 다만 계승자손이나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승자손은 성씨를 계승한 자손을 말합니다. 세종시로 83년 세종 20년 11월 14일 가보 세 번째 기사 한길도 도우절제사 김종서가 사면하기를 청하니 윤호하지 아니하다. 신이 북방에서 엄형을 받던지 이미 6년이나 되었사옵니다. 그러하오나 돌아보면 이룩한 공효가 없사옵고 걸핏하면 실수와 잘못만 저질렀사오매 위임하옵시고 명하신 중책에 부응하지 못하와 쳐다보고 굽어보아도 부끄럽사옵니다. 근심과 수고가 병이 되어 더욱 몸이 쇠약하고 마르며 먹는 것이 날로 줄어들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옵니다. 농명의 설은 비록 다 믿을 것이 아니오나 올 겨울 이후로 운수가 더욱 나빠지오니 일신의 성패는 좋게 고려할 것이 없사오나 국경의 안위를 어찌 생각하지 아니하겠사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성께 없으는 신의 무능함을 헤아리시고 신의 쇠약하고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와 현량한 자를 골라 보내시어 변방 백성들을 길이 편안하게 하옵시고 신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놓아주시어 남은 여생을 끝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한 눈물을 흘리며 아뢰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고 이나에 유시하기를 북문의 열쇠를 관리하는 데는 그 적임자가 아니면 맡길 수 없는 것이다. 근련 이래로 변경이 좀 조용해지고 인심이 점점 편안해진 것은 경이 이룩한 공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사진을 신설하여 경고하지 못하고 야인이 처음에는 기부해 오나 믿기 어려우므로 나의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바야흐로 깊은데 경이 어찌 갑자기 사임하고자 하는가. 사면하지 말고 나의 바라는 바를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1월 14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창성도 후부사 유광을 인견하다. 사조하니 인견하고 이어서 활과 화살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1월 14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산호 막금의 살인죄가 교형에 해당됨을 아뢰다. 구타살인하였사오니 유리 교형에 해당하는데 차하는데 해당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3년 세종 20년 11월 1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정부와 더불어 도질제사에 아른 것을 의논하여 변경의 혼돈을 일으키지 말라고 회유하다. 병조에서 정부와 더불어 한길도 도질제사에 아른 것을 가지고 의논하기를 범찰 동창이 대대로 우리 국경에 살면서 국가의 후하신 언택을 깊이 입었사온데 어찌 도망한 가서 심처 야인 사이에 살면서 강포한 종족에게 복역할 리가 있겠사옵니까? 이제 이번에 경동한 것은 실로 근거 없는 말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다일러서 저들로 하여금 그 허사한 것을 알게 하여 스스로 안심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만일 반측하는 마음을 품고 도망해서 숨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도질제사의 처지와 같이 해야 할 것이오나 조심해서 저들을 경동시켜 변경의 혼란을 일으키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즉시 이것을 도절제사에게 회유하였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1월 1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받고 대야오를 인견하다. 홀라오는 올적한 모다오 등 5인과 알타리 대야오라 등 7인이 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대야오라는 권도의 처형이었다. 인견하여 말하기를 너가 먼 길을 오느라 고생하였도다 하니 대답하기를 성상의 언덕 가운데 각 고을 가격의 관에서 매우 후하게 대접하여 주어서 고생스러운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아버지와 권도 등이 모두 이미 사망하였사오매 소인은 종신토록 충성을 다 바치기를 원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1월 1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청주사람 최혼을 효행이 있으므로 후릉지기로 제수하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1월 1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조정, 평양, 개성 등에서
조칙을 영접하는 의리를 규정하여 아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래기를 본국에서 조칙을 영접하는 의주에 단지 검거와 의장과 고악을 준비한다고 하였으나 의장의 수는 없었사옵니다. 우리 조정에서 조칙을 영접할 때 특별히 만든 의장이 없어 대가의 의장으로 영접해드리니 미평한 것 같습니다. 삼가 정통 원년 중조 관제를 상고하오니 9년에서 조칙을 영접하는 의장은 산이 하나, 횡과가 둘, 월부가 둘, 과추가 둘, 검 둘, 영기가 둘이고 고악이 좌우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9년의 제도이오나 그 수요가 너무 적사옵니다. 이제 특별히 만든 산 하나, 횡과 넷, 월부 넷, 과추 넷, 검 넷, 영기 둘, 황계, 홍계 각각 둘, 황홍선 각각 넷으로 조칙을 영접하는 데 대비하도록 하고 개성부와 평양부는 중국 9년의 의장 수요에 의거하게 하고 그 나머지 각 고을은 의장과 고악을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 단 개성부는 본래 악공이 없사오니 매양 조직을 영접할 때마다 미리 서울에 악공을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3년 세종 20년 11월 17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여진 문자를 배우는 생도를 엄선한 것과 제아직의 운영에 대해 알아다. 여진생도 12인 가운데 6인을 정밀히 선택하여 이들로 하여금 항상 서울에 거주하게 하고 원래 정한 제하직 넷 중에서 세 제아직을 주게 하되 서로 고르게 자임하여서 권려하는 뜻을 보이소서. 또 북청 이북 어느 한 곳에다가 여진 문자를 잘 아는 자 한 사람을 교훈으로 정하고서 나이 적고 총민한 자 10인을 선택할 날마다 그 학업을 가르치게 하여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6인 가운데 권론이 생기거든 감사로 하여금 제주를 시험하여 서울로 올려보내게 하고 그 통사인즉 본래 다만 4인이었는데 이제 6인을 더 정하고 감사로 하여금 북청 이북의 가당한 자제를 정밀히 뽑아서 각각 봉족을 주어 윤차적으로 입번하게 하고 매년 출사한 것이 많은 자 1인을 원래 정한 일체 아직에 서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3년 세종 20년 11월 17일 정료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수비를 엄하게 할 것을 아뢰다. 입번하는 중 주원 절제사가 매양 입직을 당하면 서로 병을 칭탁하여서 부지런하고 근신하여 봉직하는 뜻의 위배됨이 있사오니 검으로는 당직할 자가 유고하면 단자를 써서 몸소 승정원에 바쳐 계달한 뒤에야 다른 번 중주원 절제사로 대신 입직하는 것을 허락하여 수비를 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3년 세종 20년 11월 1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크게 천둥하고 번개하다. 세종시로 83년 세종 20년 11월 19일 기현 첫 번째 기사. 크게 천둥하고 번개하다. 세종시로 83년 세종 20년 11월 19일 기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가 사직을 청하니 허락지 않다. 신의 직책은 섭리함에 있사온데 이제 겨울철을 당하여 천둥과 번개가 너무 심하게 되니 몸둘 곳을 모르겠사옵니다. 또 오랫동안 정부에 있었으므로 노둔하고 건망하오며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와 틀끔하나 조그마한 도움도 없사오니 진실로 천변이 심상치 않으면 노신의 소치인가 하오니 바라오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하옵소서 하고 의정부 허조도 또한 사직하여 아뢰기를 신이 본래 재주도 없으면서 오랫동안 높은 바늘에 더럽혔사오며 여러 번 걸해골하였사오나 윤허하지를 심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거룩하신 성언을 잘못 입사와 외람되이 섭리하는 직책에 있겠습니까? 무리에 부응하지 못하여 한층 깊이 부끄럽고 두렵사옵니다. 이제 마침 한겨울철에 천둥과 번개가 너무 심하게 지오니 경황하여 몸둘 곳을 모르겠사온데 가만히 그 이유를 생각하오니 허물은 실로 신에게 있사옵니다. 더군다나 신의 나이가 치사할 때를 당하였으며 질병도 또한 깊사하지할 줄을 알지 못하겠사오매 걸레하는 마음만 더욱 간절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하시어 하늘의 견책하심을 보답하게 하옵소서 하니 모두 근신에게 명하여 그 집에 돌려주게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그년 이래로 천변이 여러 번 보였지만 대신에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실로 과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위고함을 이기지 못하겠도다. 경들은 사면하려 하지 말고 더욱더 경계하고 성찰하도록 하라 하였다.
글해고로 나이가 많은 대신이 사면하기를 청하면 말한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1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변효문 민공이 간심한 경상 전라도의 재해 입은 땅은 1,800여 결 1,570여 결로 공법에 의하여 전손한 집은 면세하다. 호조에 명하여 정부와 더불어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아뢰기를 10결이 잇따라 재해를 입은 것이라 면세하는 것이 허락하도록 하소서 하며 황희 허조가 그 의논을 반박하여 아뢰기를 생각하건대 우리나라가 태평스러운 세월이 오래되어 인구가 날로 번창하니 전지는 예전보다 더함이 없는 까닭으로 10결 이상 경작하는 자는 모두 부호의 백성들이오며 3, 4결을 가진 자도 역시 적은 편이옵니다. 이제 10결 이상 잇따라 재해를 입은 자라야 면제되는 것을 허락하고 9결 이하는 조세 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유해져서 고르지 못하다는 탄식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두렵사옵니다. 이미 재해에 입은 것을 알면서도 그 세를 거두고자는 굳이 말할 수 없사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3, 4결 이상 재해를 입은 자는 모두 그 세를 감면하는 것이 가할까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차라리 고치의 씨를 빼앗지 아니한 윤탁이 되기를 원할지언정 제설을 위조하여 곡식을 풀어준 급암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세금을 독촉하여 졸렬한 정치를 베푼 양승이 되기를 원할지언정 곡식을 풀어서 기민을 지율한 한수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저 백성들은 넉넉하게 하는 정치는 백성으로부터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진율하는 데는 있지 아니하였사옵니다. 감히 옛사람의 쾌쾌 묵은 설로서 우러러 천총을 더럽히옵니다 하고 호조 참판 이경기는 의논하기를 10결 이상 재해를 입은 것이 거의 모두가 한 집의 경작하는 것이라 면세하는 것이 가옵니다. 물가에 사는 백성이라도 역시 각각 육지의 가경전이 있을 것이오니 한갓 재해 당한 토지만 간심하고 면세한다면 공법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한 집의 전지가 전손하면 면세한다는 법은 이미 정한 공법에 의거하여 시험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1월 2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건정들에서 조회를 받고 감수 등 구인이 토산으로 바치니 음식을 먹이다. 조계청에서 음식을 먹였다. 세종시록 83년 세종 20년 11월 20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유성이 북쪽으로 향하다. 하늘 가운데서 나와 북쪽으로 향하였는데 크기가 병과 같고 흰 기운이 있었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20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22일 애민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제주사람 보증 김원기의 살인죄가 교형에 해당함을 아뢰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23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기생을 첩으로 삼는 자를 일체 금지하게 할 것을 아뢰다. 대명률에 이르기를 관리로서 창가에서 자는 자는 장 60대 차하고 관리의 자손으로서 창가에 자는 자도 죄가 같다고 하였사온데 본국의 대소 관리가 기생으로 첩을 삼아서 엄난하고 더럽고 절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부부가 반목하고 부자 형제가 괴리하여 대대로 향화의 신의와 금석의 교제를 닦아오던 터이라도 서로 시기하고 몰래 중성하는 경우도 있사오며 또 탐호하여 작물을 범하는 자는 대개가 여기에서 기인하옵니다. 그 밖에 의리를 저버리고 도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일일이 들기가 어렵사옵니다. 비옵건대 지금부터 기생을 첩으로 삼는 자를 일체 모두 금지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선비와 서민에 이르기까지 기생첩으로 집안 일을 관리하게 하여 적처와 다름이 없는 자가 꽤 많이 있었으므로 혹은 이로 인하여 작물죄를 범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선비의 풍속이 불민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청이 있었던 것이다. 세종시록 83권 세종 20년 11월 23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지경련 이상에서 간관까지 시강하게 할 것 등에 관한 사관원의 상소문.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여서 적은 것도 드러남이 다를 것이 없사옵니다. 인사가 아래에서 감동되었면 천변이 위에서 감응함으로 감동하고 응하는 이치는 신실로 속이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없어 어지신 마음으로 어지신 정치를 행하시와 백성들이 욕망하는 바를 허락하시고 세금을 거두는 데에도 싫어하는 바를 혹시라도 시행함이 없사오니 그 백성의 공공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경계하심을 삼가는 것이 지극하심에 마땅히 아름다운 상서가 날마다 이르게 되어서 성상께서 밤낮으로 근심하시는 것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었는데 걸련 이래로 수재 한제가 서로에 따르고 기근이 연거푸 이르오며 금년에 이르러서는 봄 가을에 몹시 가물다가 연이 뒤이어 큰 장마가 닥쳐 여러 달 개이지 아니하였었고 또 일량 내복하는 절기를 당하와 숨은 천둥이 우르르하고 밤 번개가 번쩍번쩍하니 어찌 하늘의 견직이 여러 번 나타나기를 이같이 하는 것이옵니까?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서 간신의 지위에 승피파와 조용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도 진실로 아랠 말씀이 없사옵니다. 예전에 성탕이 제왕을 만나서 육사로 자책하면서 드디어 퇴화한 정치를 이루었고 주나라 선왕이 비를 민망하게 여겨서 몸을 삼가고 행금을 닦았으니 마침내 중홍의 업적을 이루었사옵니다. 예전에 거룩한 임금들이 정치 교화가 이미 협족하였사옵고 민생이 이미 편안하였사오나 경계하고 근신하고 공부하고 근심하고 부지런하고 근심하기를 이같이 간절하게 하였사옵니다. 지금 형정에 실수한 바가 없사옵고 민정이 잘못된 바가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전하께 없으는 나의 정치가 이미 족하다고 여기지 마시와 아직도 정치 교화가 협족하지 못한가 두려워하시고 우리 백성이 이미 편안하다 여기지 마시와 아직도 민생이 태평하지 못한가 염려하시며 밤낮으로 삼가 두려워하사 하늘에 경계하심에 지극히 부지런하시어 재변이 그치고 태화의 길을 이루실 바를 생각하시는 것이 신등의 지극한 소원이므로 감히 한두 가지 좁은 소견으로 우러러 천청을 모독하오니 엎드려 바라오건대 예감으로서 재택하시옵소서. 1. 법을 세우는 것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지 한갓 문구 일뿐은 아닐 것입니다. 영경련, 지경련의 관작과 간관의 입시하는 법은 육전에 기재되어 있사옵니다. 그러나 걸련 이래로 혹 참찬관 이하는 입시하여도 지경련 이상에서 간원까지는 절대로 시강하는 때가 없사옵니다. 비록 전하께서 천성이 총명하옵시고 성학이 밝고 빛나사 진시로 신료들의 진강함을 기다리실 것이 없겠사오나 그러하오나 이미 이룩된 양법을 한갓 문구로 삼는 것은 후세에 볼 바가 아닐까 하옵니다. 원하옵건대 겸일부터 날마다 경련에 나아가시어 영경련 이하와 강간에게 윤번으로 입시하도록 하시고 육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시와 도의를 강명하게 하옵소서. 1. 세자는 나라의 저부이심으로 교양하는 법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세자께 없어 취약하시던 처음에는 서영관 사품 이상이 행례하오면 세자께 없은 담례하옵시고 오품 이하는 비록 담례는 없으시오나 역시 반드시 당에 올라 예를 행하게 하였사옵고 빈객이 들어올 때는 세자께 없어도 지게문까지 나와서 맞이하여 엄숙하고 공손하게 예를 행하시었사오니 이것은 겸손하고 공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어진 선비를 예의로 접대하고 덕승을 혼도하려는 뜻이 아름다운 뜻이었사옵니다. 지난번에 예제를 다시 정하여서 서영관 산품이라는 뜰 아래서 폭향하여 재배한 뒤에 당에 오르고 시강이나 빈객이 들어올 때는 세자가 그대로 앉은 자리의 앞에 서서 기다리심으로 별로 전날에 겸손하고 숭앙하는 채무가 없사옵니다. 이제 우리 세자께 없어는 덕성이 굳게 정하여지시고 학문이 날로 진취하여져서 항상 스스로 몸을 낮춰 예지로 사람들을 접대하시니 절대로 말할 만한 패가 없사오나 후세에 이르러서 오직 세위가 극존한 분이 몸을 낮추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오면 장차 간관이 경정을 토론하여 총명을 개발하려 하여도 정과 뜻이 서로 통하지 못하고 막혀서 스스로 펴지 못할까 두렵사옵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세자께 없어 빈사 요우를 대접하시기를 일체 취약하시던 처음과 같이 하시옵고
그 진강하는 절차도 역시 속전에 기재된 것에 의거하여 매일 4차례 출강하게 하시와 시선과 임금께 문안드리는 일 외에는 항상 요주화를 접하시어 날로 새로워지는 덕을 이룩하도록 하옵소서. 1. 요해지에 방비시설을 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주역을 밝은 훈계이옵니다. 이제 각도의 성을 도순 찰사에게 명하여 두루 살펴본 뒤에야 수축하게 하오시니 이것은 진실로 편안할 때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아니하는 지극한 신 생각이시옵니다. 지난번에 순찰하라 시는 여명이 여러 번 내렸사오나 사람의 소견이 같지 아니하여 혹은 민정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논하지 아니하고 지세의 편하고 불편한 것도 살피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소견을 고집하여 한 고울의 성을 여러 번 고쳐 쌓기도 하오니 만약 신이 시키고 귀신이 쌓은 것이 아니라 하오면 어찌 원망이 일어나고 화기를 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인즉 순찰을 여러 번 보내는 것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데 근본 뜻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진실로 그 땅의 적당한 데를 살피고 백성의 뜻을 물으려면 비록 거도의 감사나 절제사에게 위임하여도 족할 것이온데 어찌 순찰이 다시 가는 것을 기다린 뒤에야 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순찰사가 그 도의 감사와 절제사 첫지사와 같이 가게 되오니 접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사옵니까? 더군다나 돌아온 성터가 금일에는 이미 정하여졌더라도 다른 날 다시 고칠 것인지 역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 순찰하라는 명령을 없애시고 그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절제사와 같이 전날 이미 정한 성터를 가지고 백성의 소원을 청취하여서 그 풍년드는 해를 기다려 쌓는다면 둘러막는 성이 소활한 지경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며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히 하는 도리가 성취될 것이옵니다. 1. 관청을 설치하고 직무를 분담하여 각기 유사가 있사옵니다. 무릇 진상하는 어복의 물건은 상의원에서 맡아 쌓고 공작하는 일은 성공감에서 맡아 쌓음에 빠뜨리거나 실수하는 법이 없거늘 이제 상의원 옆에다가 조각방을 설치하고 자문 성공감에 내공방을 두어서 환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주장하게 하옵시니 감독해 맡은 지가 오래되었고 옆에서 기탄하는 사람이 없사오면 어찌 공사를 핑계하고 사사를 영리하는 패가 없겠사옵니까? 원하건대 지금부터 공시의 제조와 조각하는 일은 상의원과 성공감에 위임하여 이를 맡게 하옵시고 환관에게 참여하지 말도록 하옵소서. 1. 원전 한 조목에 이르기를 주군의 서무는 일체 도관찰사에게 위임하여 그 성취할 것을 책임지우고 잡되고 쓸데없는 사명은 보내고 발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였사온데 이것은 영로에 조잔하고 폐하되는 것을 염려하고 주현의 공대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이옵니다. 근년 이래로 사명이 실로 본다 하와 쇠잔한 국을 파괴된 역의 아전들이 이를 맞이하고 보내는 데 곤란을 겪고 있사옵니다. 원하건대 양의 점검, 소의 점검, 말의 점검, 선박의 점검 등 잡스럽고 쓸데없는 사명은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옵고 감사에게 위임하여 그 성취할 것을 책임지우게 하소서. 1.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관직이므로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옵니다. 주의 목사나 부의 유는 개수관으로서 사무가 번잡하므로 국가에서 매양 그 선택을 중하게 여겨 혹은 이품 이상을 뽑아서 보내옵니다. 그러하오나 이 선택에 응하는 자가 대개 모두 나이가 많은 자인데 고을에 부임하는 처음에는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백성을 다스려서 모든 문부나 서류를 몸소 열람하지 않는 것이 없사오나 해가 여러 번 바뀌어 들면 기력이 차차 쇠퇴하여 눈이 어둡고 귀가 멀어져 부역과 사송을 향리에게 맡기게 되며 심한 자는 앞길이 이미 다 하였는데 다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여 버벌범하다가 탈루되어 패망하는 자가 있사옵고 또는 임소에서 죽어서 송종하는 폐까지 끼치게 하는 자도 있사오니 이것은 모두가 신 등의 목격한 바이옵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 이품 이상이면 6년의 구임을 맡기지 마시고 단 3년 동안만 맡기게 하소서.
수령은 부모 형제를 멀리하고 고생하면서 근무하다가 고만이 되면 곧 경직을 받게 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도로 외임을 제수받는 사람이 자문 많사옵니다. 만약 늙은 어버이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탐심과 급한 마음을 가진 무리일 것이오며 그 정원으로 외임을 제수받지 아니한다며 또한 내방으로 나가고 중앙으로 들어와 골고루 수고하라는 본의가 아니옵니다. 원하오건대 지금부터 외임에서 경직에 제수되는 법에 따라서 어버이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 아니면 너무 빨리 외임에 제수하지 마옵소서. 1. 고향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 상사의 큰 정의이옵니다. 요사이 하삼도에서 부유하고 실한 향후를 가려내어 후문으로 이사 입주시켜 병간고을에 충실하게 하옵는데 추세간이 집집마다 가보고 호마다 수색하지 못하여서 혹은 부자가 빠지고 가난한 자가 먼저 길에 오르게 되오니 어찌 원망이 생겨서 화기를 손상시키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원하건대 지금부터 향원, 토호로 혹은 전장을 널리 점령하였거나 혹은 민정을 언익하였거나 혹은 공사의 비자를 첩으로 삼아서 그 욕망을 마음대로 채우거나 혹은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 환자 쌀을 받아내거나 혹은 곡식을 풀어서 이자놀이를 하여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윤을 독차지하는 그런 무리를 찾아내어서 죄상을 조사하여 밝혀내고 보낸다면 가는 자도 죄상을 자복하고 가는 것이므로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남아있는 자도 경계할 줄을 알아서 탐하고 포악스러운 풍조가 없어질 것입니다. 1. 각자의 나루토의 관선이 몸체는 크오나 수요는 적사온데 매양 겨울철 얼음이 처음으로 얼게 되오면 나루치가 따로 경쾌한 사슴을 사용하여 말, 뇌의 곡식을 가리지 아니하고 뱃삭을 요구해서 받는데 행인들이 다투어 건너느라고 그 뱃삭을 2배나 내게 되옵니다. 비록 나루토의 관장, 정장이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지 못하오니 비단 국가의 은혜로운 정치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망에 달아나는 사람들도 금지할 수 없사옵니다. 비옵건대 각처의 나루토의 경쾌한 배를 더 설치하고서 만일 사선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사오면 사람들에게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여 엄중하게 법으로 다스리소서. 1. 소인들이 원망하는 것은 춥고 더운 때에 더 절실하옵니다. 국가에서 얼음을 저장할 때 을에 기내의 백성들을 사역시키는데 금년에 이르러서는 충청도, 강원도, 두도, 연호를 부역시키오니 원건이 백성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길에 올라서 그 얼음이 굳게 어는 때를 기다리느라고 여러 날 유숙함으로 굶주림과 추위에 너무나 몸이 시달려 그 괴로움이 막심하옵니다. 대저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음양을 잘 조화시켜 화기를 부르자는 것이온데 그보다 앞서 백성들을 사역시켜 몹시 추운 날씨에 원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옳겠사옵니까?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적당히 반빙하는 숫자를 감하게 하옵고 인하여 빈고의 간수를 줄여서 연호를 사역시키지 마옵소서 하니 임금이 소를 보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제 관원에서 올린 바 영경연, 지경연 및 간관을 시강하게 하자는 조목은 그 말이 진실로 옳은 것이다. 내가 즉위한 처음에 이품 이상과 간관을 모두 경연에 시강하게 하였었는데 그 후에 풍병을 앓게 되자 헌의하는 자가 단지 날마다 경연에 납치는 것이 귀한 것이오니 이품 이상이 시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였던 까닭으로 참찬관 이하는 시강하게 하고 이품 이상을 시강하는 제도를 정지시켰다. 우리 태조 때에는 유창과 태종 때에는 김관은 매일 진강하였으니 반드시 이품 이상과 간관이 시강하여 학문에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 역시 생각하기를 이품 이상이 권건이나 병기란 등류와 같은 명류가 있다면 반드시 이같이 경륜하는 것도 가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사람이 없다 하면 하필 일품 이상이 시강하여야 하겠는가? 또 집현전은 오로지 경륜을 위하여 둔 것이니 이 종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서연관의 행례하는 것과 세자의 강학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내가 세자가 되었을 때 4품 이상은 담례하고 5품 이하는 당에 올라서 행례하게 하였다. 중국 역대의 제도에도 태자의 요속이 매우 많아서 마음대로 하는 일도 역시 많았으므로 우리나라의 세자와 비교가 아니니 되었다. 지난번에 예전 제도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빈객 이하가 신이라 칭하는 것은 이에 의거하여 이미 정한 것이니 예법을 경하게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부자의 사이에는 마땅히 날마다 서로 친근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양령이 세자가 되었을 때 어전에 나아가 알련하는 데 절도가 있었으나 그 위에 과실이 없지 아니하여서 들어가 알련하지 못하였으므로 날로 부자 사이가 서로 멀어지고 막힌 것은 내가 친히 본 바이다. 나는 날마다 세자와 더불어 세 차례씩 같이 식사하는데 식사를 마친 뒤에는 대군 등에게 책상 앞에서 강론하게 하고 나도 또한 진양 대군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 이것도 역시 도움되지 않는 바가 아닐 것이다. 혹 해가 기운 오후쯤에 대군 등과 더불어 후원에서 활도 쏘고 하는 것이 하루에 4차례씩 서연에 나가 강론하기는 형평찬 어려울 것이다. 이 조목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심사를 보내지 말자고 말한 조목도 이 앞서 신료들의 헌의에 따라서 동서 양계에 순검사를 두었던 것인데 그 뒤에 혁파하자는 자도 있었다. 만약에 큰일을 성취하자면 작은 패단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감사나 제제사로 하여금 살펴서 정하게 하자는 말은 진실로 이치가 있는 것이나 그러나 감사나 제제사는 임계가 차면 자주 갈리게 되니 누가 장관 계획을 세우겠는가. 순찰사도 역시 여러 번 갈리었으니 최윤덕 정흠지 조말생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순찰사는 종신토록 자기의 책임으로 삼게 되면 어찌 구원한 계획이 없겠는가. 순찰사를 보내는 것이 정책상 좋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그 내궁방과 조각방의 환시들로 하여금 참여하지 하지 말자고 말한 조목은 대저 조각방의 설치는 애완용 물건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보고에 소용되는 교자와 교자상 등의 물건들을 만드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제 이미 상위원에 소속시켰다. 이것은 간원에서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리라. 내궁방인즉 화살 깃 하나, 활 시위 하나로서 반드시 성정원을 번거롭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여 그런 까닭으로 특별히 설치한 것이다. 예전에 환자들이 권세를 부리던 폐해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초로서 말하자면 우리 태족께 없어 전조의 폐를 깊이 아시고 환자를 억압하시었으나 그래도 김사행 조순의 무리가 있었지만 끝내 끝이 좋지 못하였다. 태종 때에는 최한, 노희봉 등이 왕명의 출납을 맡았었는데 모두 관직이 높았던 자였다. 내가 이제 정균, 김충 등으로 하여금 언어를 출납하게 하는데 이 자들이 모두 나이가 어리고 관직이 미천한 자들이다. 어찌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환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리라. 그 잡되고 쓸데없는 사명을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오로지 감사에게 위임하여 성취하기를 책임지우자고 말한 조목은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그 2품 이상의 연로한 수령은 6년의 구임에 임명하지 말고 3년에 재임하는 것을 허락하자고 말한 조목은 대저 인신의 직분이란 다만 힘과 마음을 다할 뿐이고 자기의 사정을 헤아리지 아니하여 죽은 뒤에라야 그만둘 것인데 2품 이상은 지위가 이미 높아서 혹은 나라 일에 태만한 자가 있다 함은 간간히 반드시 친히 보고서 말한 것이리라. 나이가 거의 70이 된 자는 수령에 임관하지 말라는 것은 비록 이룩된 법령이 있는데도 근래에 이 언을 경주에다 이조해서 수령으로 임명하겠다고 아뢰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나이 70에 가까운 자는 이주로 하여금 수령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런지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그 수령의 임기가 고만이 되어서 경직이 제수된 자를 너무 빨리 외방에 보직하지 말자고 말한 이 조목은 옳은 것이다.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그 반빙을 적당하게 감하자고 말한 조목은 선유가 말하기를 12월에 양기가 아래에 있을 때 땅속에다 얼음을 넣었다가 사울이 되어 양기가 생기거든 얼음을 그제서야 모두 꺼낸다 하였다. 이것은 신풍이 엄으로 계시를 도운 쓰리다. 그러나 소시가 이를 인용하여 말하여서 주나라의 얼음 간직하는 뜻을 설명하였는데 오직 호시는 이르기를 보상은 섭리하고 좋아하는 한 가지일 뿐이지만 오로지 이것만을 믿고서 정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좋기 3천리나 되는 땅인데 어찌 한 곳의 장빙으로서 한 나라의 음양을 섭리 좋아시킬 이치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역시 이러한 이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장빙고의 간수는 조종생이 지신사가 되어서 한두 칸 감할 것을 청하였는데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장빙하는 것은 국가의 큰일이라 하여 감하지 아니하려 하였으나 종래는 이를 허락하였었다.
노병, 상해는 반병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은 옛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 반병이 미치는 바는 오직 이품 이상의 상사뿐이다. 신상이 예조 판서가 되었을 때 내빙고를 세워서 여름철 무더위에 어육이 썩지 않도록 대비하자고 청하였다. 만일 얼음을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면 남방 사람들도 역시 여름철을 지낼 수 있으니 비록 얼음이 없다 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이다. 만약 얼음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조그만큼 간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의 사신이 있는 것인즉 더운 날에 마시고 먹는데 더욱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적당히 장빙을 감하자는 의논이 어떠할런지 이 조목은 아직 의논하지 말도록 하라. 그 북쪽 지방에 입거시키는데 향리로서 죄가 있는 자를 찾아내어 보내자고 말한 조목은 부호도 찾아서 고르기가 어려운데 죄 있는 자를 어찌 다 찾아내겠는가. 그러나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부에서 모두 의논하기를 잡되고 쓸데없는 사명을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자는 조목은 상언한 대로 할 것이며 이품 이상 수령을 3년 만에 체임시키자는 조목은 단지 연로한 자를 보내지 말고서 예전대로 6기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일량내봉은 음이 끝나고 양이 돌아옴이고 동지달 또는 동지를 말하고 시선은 왕세자가 임금이 드실 수라상을 돌보던 법이며 향후는 수령을 속이고 향민을 부죽여서 실리를 취하던 악덕부호 겉으로는 가장 선량한 체하면서 실상은 가장 추악한 짓을 행하던 마을의 협작꾼을 말한다. 반비가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얼음을 나누어 주던 것이다. 진양대군은 후에 수양대군이다. 세조이다. 보상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정승이다. 진양대군 세조군.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1월 2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세사 김종서가 하포군이 역을 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여 계달하라고 전지하다.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화포가 적에게 대응하는 데에는 그 이익이 큰 것이다. 왜구나 야인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싸울 때는 화포군은 선봉이 되는 까닭으로 사람들이 이를 매우 싫어하여 화포군을 피하고 다른 역으로 투숙하는 자가 매우 많다. 이제 교습관을 보내어 사진 화포의 허실을 점검하게 하니 경은 그리 알라. 내가 생각하건대 사람들로 하여금 즐겨 화포군이 되게 하는 방법은 관작으로 꾀하는 것만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니 그 화포군으로 연홀이 가장 오래된 자는 그 재주를 시험하여 또 토관에 보직하는 것이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경은 관찰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서 계달하도록 하라 하니 정서들이 회개하기를 사진과 영문에 소속된 화포군과 갑산의 화포군 등을 매년 시험하되 200보로 하여 3시에 1시 이상을 마친 자와 2시 이상을 직과시킨 자를 상등으로 하고 1시 이상을 직과시킨 자와 2시 이상을 표적 안에 들어가게 한 자를 중등으로 하여 3년을 통계할 상이 많은 자에게 양민이는 토관에 수용하고 천인이면 면포 5피를 상주고 중이 많은 자와 연월이 가장 오래된 자에게 면포 3피를 상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1월 2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무릉도에 도망간 김안이 교형에 해당됨을 아래다. 김안이 수모가 되어서 무릉도로 도망해 들어갔사오니 율이 마땅히 교형에 처하는데 해당되옵니다. 그 밖의 종범은 모두 경성으로 옮길 것을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3권 세종 20년 11월 2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군기를 저자해서 매매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아래다. 군기의 경중과 장단은 각각 일정한 제도가 있사온데 이제 여러 도의 연호의 군기를 점검하는 것으로 인하여 무릇 천리아장, 죽장, 목공장 가운데 경박한 무리들이 다투어 이틀을 탐타서 이득을 보고자 하여 환도와 편전 같은 따위를 부정하게 제조하여 저자에 버려놓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꼬여서 매우 비싸게 값을 받아오니 그러므로는 위의 군기를 저자에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여 한성부의 경시서로 하여금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는 중지로 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3권 세종 20년 11월 1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의를 받았다. 세종 7월 83권 세종 20년 11월 2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예문관 대제학 권제가 사직을 청한 연호하지 아니하다. 신은 어려서부터 병이 많았는데 이제는 50이 넘어서 몸이 쇠약하고 피곤함이 더욱 심하옵니다. 지난 여름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뒤로 병을 무릅쓰고 직무에 봉사하였사오나 또 식상하는 병을 얻어 증세가 매우 위급하게 되매 의원에게 명하시와 약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구류하시와 편안함을 얻었사옵니다. 출사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발작하여 이같이 하기를 두세 번 거듭하기에 이르러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 온전히 먹지를 못하였고 날로 더욱 노곤하와 매우 고치기 어려울까 두렵사옵니다. 청하옵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하옵시와 안심하고 약과 음식을 먹게 하여 길이 생상의 언덕을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아니하였다. 식상은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음을 말한다.